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레전드 무협소설로 손꼽히고 있는 신필 김용의 천룡팔부를 영화화한 천룡팔부 교봉전의 1월 25일 한국 개봉을 앞두고 총감독을 맡은 왕정과 함께 견자단이 이번 달 17일 한국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천룡팔부 교봉전은 사조영웅전, 신조협력, 의천도룡기, 소호강호, 녹정기 등을 포함 전 세계 3억 부 이상 판매 부수를 기록한 김용의 작품을 원작으로 북송 초기 송나라와 거란족의 요나라가 갈등을 겪던 시기를 배경으로 거지 패거리 개방에 들어가 우두머리 방주가 된 교봉이 음모에 휩싸여 누명을 쓰고 개방을 스스로 떠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을 담은 무협 액션 영화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 영화는 1월 16일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19일에는 홍콩, 20일에는 대만, 그리고 25일에는 한국에서 상영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화권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통할지 직접 시험 무대가 되는 한국 상영을 앞두고 제작진은 영화 홍보를 위해 견자단을 앞세워 한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 되는 견자단은 방문 기간 도중 SBS 런닝맨에도 출연을 확정, 한국 팬들과 런닝맨 멤버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찍어 현재 중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各位韩国的粉丝朋友，大家好，我是甄子丹。《天龙八部之乔公传》即将在韩国上映，我也准备来到韩国跟各位朋友见面。Running Man 的所有人，我们不见不散。你们准备好了吗 ？I see you later。我们1月份不见不散。 그런데 이번 견자단의 한국 방문을 두고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은 인천국제공항을 내린 뒤 목에 노란색 카드를 걸어야 하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인 견자단이 중국 영화를 한국에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역시 만약 목에 노란색 카드를 걸어야 한다면 이는 중국인의 수치라는 것이 뉴스의 요점입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의 더 큰 고민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합니다.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번 견자단 방한과 관련해 특집 기사를 낸 소우의 보도를 보면 비록 견자단이 홍보를 위해 한국까지 방문하지만 한국 내 성공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기사들을 대부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견자단의 천룡팔부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홍콩 출신의 대배우들을 모조리 동원하여 최강의 호화 진영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영화관을 통해 타국 관객들을 맞이하지만 정작 중국 내에서는 영화관이 아닌 중국판 넷플릭스라 불리는 아이치이와 기타 동영상 플랫폼인 텐센트와 여우쿠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먼저 현재 중국 내 팬데믹의 만연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영화관을 아직도 꺼리는 중국인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유랑지구2를 비롯한 이른바 7편의 중뽕 영화들이 음력 설 연휴를 맞아 개봉하는데 이들에 비해 천룡팔부 교봉전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온라인이라는 틈새 시장을 이용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비록 김용이라는 원작의 위대함이 있지만 무협영화는 중국 내에서도 이미 식상해졌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 먼저 스크린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간을 보고 평이 좋으면 차후 영화관으로 무대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실소를 금치 못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애국주의 영화도 한국에서 먹히지 않는 판에 자국에서조차 무협영화의 성공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면서 무슨 무협물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공략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로 1억 4천만 명이 보며 1조 원의 매출을 기록, 중국 내 역대 흥행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린 전랑2의 국내 성적은 평점 2.8로 고작 1244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애국주의 영화로 중국에서만 7,800억 원을 쓸어 담으며 역대 흥행 성적 5위에 이름을 올린 유랑지구 역시 국내에서는 약 17,000여 명을 동원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에 대해서 중국은 물론 기타 외국에서도 그 경쟁력에 대해 한계를 지적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I think one of the main challenges that Chinese films face, particularly big blockbuster Chinese films face, is that when they're very popular domestically, a lot of times there are subtle or not so subtle nationalist messages within the film. And those play poorly, particularly to China's neighbors who are concerned about China's changing role in the world.
So that is a major consideration, far more than any content worries or if the films are entertaining or not. Because actually, to be perfectly honest, I think films like Wolf Warrior 2 or films like The Wandering Earth were actually really enjoyable to watch as films and as blockbusters. The challenge is that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narratives that they presented are a vision that may run counter to something that would be comfortable for a Japanese audience or a Korean audience or an American audience to watch.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애국주의 영화조차 한국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데 그 이외의 영화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현재 중국의 고민거리입니다. 2019년 10월 중국에서 개봉한 소년 시절의 너는 학교폭력을 비롯 청소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짜임새 있게 구성, 135분의 런닝타임에도 불구 지루함이 없을 정도로 몰입도를 높인 작품성을 인정받아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8관왕을 차지 2,700억 원을 벌어들이며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당시 중국 영화계는 이 정도급 작품성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2020년 7월 9일 한국에서 개봉했지만 8.6이라는 높은 평점에도 불구 8만 600여 명을 불러 모으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견자단과 사정봉을 앞세워 전형적인 홍콩 액션의 진수를 보여준 영화 레이징 파이어가 2021년 중국에서 개봉 2,400억을 벌어들이며 그 기세를 몰아 2022년 1월 한국에서 개봉했지만 14만 명도 1만 4천 명도 아닌 1,400여 명을 모으는 데 그치며 영화가 개봉한지도 모르게 쓸쓸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왕이 뉴스는 중국에서 2,400억을 벌어들인 영화 레이징 파이어가 한국에서 상영됐지만 첫날 471명만이 봤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를 접한 중국인들은 크게 충격을 먹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뽕 영화는 그렇다 치고 견자단이 주연을 맡아도 고작 저 정도 성적을 내는데 그런 견자단이 중국에서도 이미 한물 같다고 평가받는 무용물을 들고 한국을 뚫겠다고 하니 견자단의 한국 방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홍콩 무용물이 외국에서 좀 먹힌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상영하면 첫날부터 썰렁할 듯 가망 없음. 천령팔부 교봉전도 볼 겸 이참에 한국 여행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이 2023년이야. 아직도 7, 80년대인 줄 아나? 누가 홍콩 영화를 봐? 그것도 한국에서. 견자단이 런닝맨 출연하는 거 진짜야? 언제 방송하는데? 한국 영화가 중국 영화를 압도한 지가 언제인데 어떤 한국인이 중국 영화를 좋아하며 보겠어? 본래 한국인들은 중국 영화 자체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 넷플릭스로 봐. 한국 영화 이미 아시아 1위인데 한국인 누가 돈 내고 견자단 무협 영화를 봐? 애초부터 견자단으로 밀어붙여봐도 한국 영화는 돈급 레벨이 안 됨. 한국에서 중국 영화를 상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는 짓 아닌가? 우리가 한국 영화와 게임이나 되나? 8,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에게 홍콩 무협 영화는 일종의 과거의 향수와도 같습니다. 견자단의 천령팔부는 우리를 다시 과거의 추억 속으로 안내할까요? 아니면 망작의 무덤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될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